저희가 이렇게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셔서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대한민국 채권 전문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채권 시장을 보고 계신 분, 특히 미국 FOMC를 가장 오랫동안 분석하신 SK증권의 지식 서비스 부문의 최석원 부문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항상 그때 당시엔 좀 채권 전략 팀장님이셨거든요. 저희 신입사원 때. 저희가 늘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네, 그러니까 모시고 계신 네. 선배님이셨어요. 이 같은 무슨 회사에서. 내용인지 모르면서 계속 배우고 그랬는데. 맞아요. 채권도 어렵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경을 가장 오래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또 어제 저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긴 했습니다. 예. 팩트는 75bp를 올렸죠. 근데 네. 시장에서는 75bp는 11월 75bp는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피본 얘기 이런 얘기도 나오기를 바랬는데 좀 혼선이 있을 만한 회의였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부문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가 약간 궁금해요. 네. 네. 뭐 가장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건 그 성명서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약간은 좀 결이 달랐다는 거죠. 정말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 성명서 내용만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누적된 어떤 금리 정책의 효과를 좀 보면서 앞으로는 진행하겠다는 거니까 예. 이건 충분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실 피벗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를 멈추는 게 피벗이냐 아니면 이 동결하기 시작하는 게 피벗이냐 인하하는 게 피벗이냐 이거 다 서로 다르는데 적어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워낙 지금 뭐 시장도 떨어지고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뭔가 하여튼 내가 속도만이라도 줄여줬으면 이거를 피벗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히 굉장히 굿뉴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저도 파월 의장 기자회견을 쭉 보는데 예. 굉장히 강하게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오해 소지들을 막으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얘기인즉슨 이전부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연준의 여러 위원들 중에서 일부는 민주당 측 인사도 있고 네. 또 뭐 그쪽에 또 더 그런 정책에 이 무게 중심을 두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걸 분명히 시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미국 FOMC의 의사결정에서 네. 의장의 영향력이 대략 한 7, 80%는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분명했고 지난번 잭슨홀 미팅과 9월달 회의, FOMC 회의죠. 그 다음에 지금에 걸쳐서 변한 게 별로 없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 일관된 맥을 이루는 거는 딱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물가 너무 높고 잘 안 잡힌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 노동시장이 좋다고 얘기를 할 때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very very stro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어떤 그 지표라는 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고용지표다. 그리고 고용지표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게 후행지표인데 이거 보고서 얘기하면 늦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구인 배수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고용시장의 타이튼한 정도가 예. 상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가 9월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건데 그 이전에 우리 점도표 다 보면은 3%대에 머물렀잖아요. 네. 그게 지금 4%로 지난 9월 달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마 12월 달에 되면 그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걸 실질적으로 시사를 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폭이 얼마가 될지는 뭐 더 낮아질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 조금 분명하게 던진 메시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점도표에 찍어놓은 이른바 이제 터미널 금리 거기서는 이제 얼티밋 그 레이시라고 표현을 네. 했죠. 예. 그 궁극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좀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아마 성명서 발표 이후에 반등했다가 떨어진 건 그 부분 때문이 아닐까.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금리가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도 숲속마을님께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피벗 속임수로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만 피볼 것 같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셨듯이 성명서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된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저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벗에 대한 힌트를 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파월이 생각하는 피벗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꾸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피벗이라는 게 뭔가 좀 금리 인상 속도가 75bp에서 50bp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피벗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사실 그런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우리가 가야 될 궤적과 목표 금리 수준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를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과서적으로도 그래요. 예. 우리가 언제 뭐 옛날에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뭐 그렇게 피벗이라는 얘기, 연준의 피벗이라는 얘기 요번에 말고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잘안 들어보셨죠? 없어요. 저희도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 주가가 낮아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이제 그런 것조차도 굉장한 시그널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인데 네. 파월 의장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궤적과 또 터미널 레이트라는 게 둘 다 영향을 미치는데 분명한 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언제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어요. 뭐 그렇죠. 금리가 15% 20%까지 가지도 않을 텐데 언젠간 분명히 줄어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변화로 이 뭐 쓸데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괜한 기대를 갖는 거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어디서도 딱 나타나냐면 기자회견 중에 예. 자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분명한 거는 거주비라는 거는 시간에 걸쳐서 후행적으로 이제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시장 쪽이 이거는 그냥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조정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국토부 장관이 예, 말씀하셨던 거는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동안에 너무 과열이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고 여러 자산이 있을 텐데 지금 자산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 자체가 어찌 보면 뭔가를 과도하게 반영해서 막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증시에서 또는 네.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대가 형성되는 게 어찌 보면 또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하고도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하간 지금까지는 계속 통제하는 과정이고 아마도 한 12월 정도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걸 보면 파월 의장이 희망은 주되 주시장이 혹시 내 얘기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되면 이건 아니다라는 오해를 좀 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부장께서도 계속 보셨을 텐데 이런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자막으로 좀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CNBC의 케일라라는 기자가 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네네. 예, 달러 등 뭐 이런 얘기를 한 네. 거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파월이 전 세계 정치 경제는 신경을 쓰고 있고 IMF라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그게 최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케일라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좀 어찌 보면 시장에서 그럴듯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이 너무 달러 강세가 이제 심해지면서 네. 방어를 해야 되니까 미국 국채를 팔고 그러다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올라가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의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오히려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더 빨리면 달러가 더 강세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 그런 어떤 그 비시어스 사이클을 막기 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파월의 생각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막지 않으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 달러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예.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특히 아마 이제 옐런 의장의 비슷한 옐런 장관이죠. 장관, 이제 예. 비슷한 어떤 뉘앙스 얘기를 하는데 옐런 장관의 얘기는 어찌 보면 좀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기본적으로 이 정치권이라는 게 선거에 또 이 민감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면 파월 의장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큰 부작용이 나중에 나타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놔야 1970년대와 같은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아져서 결국 그렇게 되면 그 1970에서 80년 넘어갈 때 뭐 멕시코 외환 위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달러 강세가 네, 그 이후로 더 강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긴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연준의 긴축 행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고집일 수도 있는데 뭐 정당한 고집일 수 있는데 네. 금융시장에는 또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래도 2,400까지 가려다가 최근에 또 다시 네.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 전체적인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좀 너무 굉장히 길어져서 고통스럽긴 맞아요. 합니다만 수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 지난번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어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주가라는 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만큼은 조금 또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는 보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는 그때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손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자꾸 이제 우리가 높아진 데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일종의 앵커죠. 그러니까 지난번 올라갔던 게 정상이고 지금이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마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장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됐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과 연준 간에 제가 보기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연준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만큼 떨어졌으면은 시장을 좀 안정시킬 만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 연준은 그거에 부응해주지 못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가면 네. 이게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연준이 뭔가 의미 있는 이 지원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조금 당분간은 좀 지워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연준의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려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인플레이션 지표나 고용 그렇죠. 지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어봐도 인플레이션에 역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침마다 부총장님 뉴욕 채권 시장을 브리핑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늘 2년물과 10년물을 보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뉴욕에서 3개월물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여전히 되고 있지만 역전폭이 여전히 줄어들어서 금리도 여기에 뭐 4% 10년물 4% 넘게 올라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좀 출렁이고 있어서 이게 좀 괜찮아지나 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도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12월 FOMC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면 예. 이제 분명히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걸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이게 경기 둔화, 조만간 있을 경기 둔화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인식을 하고 시장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되는 게 조금 진행되고 나면 뭐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경기가 뭔가의 안 좋으니까.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확실한 근거로 된 건 아니었어요. 파월 의장이. 예. 그러니까 물가가 좀 낮아질 거를 사전에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썼는데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채권 시장도 일정 부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라든지 굉장히 고용 지표가 그 경기의 그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 판단하는 그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 이게. 그래서 본인도 계속해서 그 터미널 웨이트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채권 시장도 뭔가 지난 오랜 기간에 걸친 어떤 그 저물가 상황에서의 이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나빠지고 고용 시장이라는 게 별로 안 좋아지고 이런 일반적인 경제 사이클을 놓고 자꾸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보면 우리가 경기 침체가 정말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장기금리가 정책금리를 올릴 때 정책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의미 있게 떨어지기 오히려 시작해야 더 내리죠.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적어도 지금 한 3월부터 인상했으니까 한 10개월 됐죠. 8개월 됐네요. 8개월 정도를 보면 계속 그 과정에서도 장기금리를 올려왔어요. 추세적으로 시장도.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만큼 올려도 이 경기 침체로 바로 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시장도 사실은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금리는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연준이 본인들의 이 정책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어찌 보면 그 전에 못 봤던 고용시장의 탄탄함이라든지 물가의 끈덕짐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시장도 그거에 반영해서 낮은 수준에서 계속 이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도 아직은 좀 상승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이게 되면 또 하나 걱정이 어저께 NDF 환율을 보니까 그래도 한 5원 정도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한 1,400 또 23원까지 오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여러 뭐 배경들은 있더라고요. 싸서 들어왔다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가 덜하기 때문에 들어왔다 이런 논의도 있지만 또 연준이 또 75bp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피봇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희석시켰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다시 재차 불거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외국인들이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어떤 가치 중에서도 가장 상대적인 가치가 환율이잖아요. 환율이죠. 예, 그러니까 뭐 주식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사실은 뭐 그 상대적인 가치를 따진다는 게 조금 좀 애매한 부분들 국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 환율이라는 건 아주 정확하게 이 전나라 통화와 우리나라 통화 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 같은 경우도 실물과 돈의 가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많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죠.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율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뭐 지금부터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뭐 1,700원, 1,800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런 상황으로는 안 보고 있어요. 음. 예, 물론 뭐 환율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네. 그렇긴 합니다만 시장이 이 뭐 환율도 일종의 어찌 보면 증시처럼 모든 걸 반영하는 어떤 그 지표인 거잖아요. 지표. 그걸 반영하는 지표 자체로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오해와 제대로 된 이해를 반복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면 또 잘못된 전망과 그걸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지금은 분명 8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이제는 달러와 강세는 거의 뭐 마무리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랬었잖아요. 뭐 이 연말 되면은 1,200원대로 떨어질 네. 거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 된다. 그리고 계속 그런 기대는 양쪽에 지금 막 이렇게 팽배한데 당연히 중간에서 파월 의장은 약간은 환율이 올라갈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오히려 좀 안정됐던 부분들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미국의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지속한다는 게 주식이라는 에셋에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식에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현금화시키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뭐 외국인들도 그런 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단지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듯이 왜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느냐? 그럼 뭐 싸서 산다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들어서 어찌 보면은 좀 그럴 법한 네. 거는 우리가 다 이거 포착할 수는 없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중국의 폴리티컬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예. 대만의 폴리티컬 리스크도 당연히 추가로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현재 그 두 나라를 합쳐서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의 비중이 45%는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1% 2% 되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조정이라면 이거는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죠. 단지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은 말씀드렸던 큰 흐름의 주식을 지금 별로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죠. 주식을 어떻게 전혀 안 하겠어요. 그 비중을 예. 줄이는 거에 비하면 약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 이게 추세적으로 뭐 외국인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좋게 보고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고요. 앞으로 연준이 어떤 방향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을 더 안겨줬던 간밤 기자회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앵커들이 굉장히 경청을 하고 있다. 저희가 30년 넘은 이 채권 시장의 네. 대가를 또 언제 모시겠습니까? 매번 FOMC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부문장님의 인사이트를 녹여서 오늘 우리 시장 전략도 계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의 최석원 부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